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식의 저작권을 제가 감히 주장합니다. 요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다른 분들이 요거 똑같이 말하면 이게 제가 원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만든 좀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백리 선생님들이 인터넷으로 대부분 공부하시고 뭐 보면 키네시올로지 같은 거를 기본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한 케이스만 나와요. 그쵸? 케이스가 하나만 나오는데 사실 어떠신가요? 백리의 케이스가 어떤 분은 어떤 뭐 예를 들면 허벅지 앞쪽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경우로 나오는데 또 어떤 분은 또 굳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백리이신 분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눴고요. 이거는 백리지만 체형과도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형별로 나타나는 백리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 선생님은 우와 대박이다 하실 테고 체형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자꾸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게 이거에 대해서 막 정답 같은 게 없어서 되게 저도 뭐라 그래야 돼요?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책에 있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본인 케이스를 만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님들을 보면서 자꾸 연구하고 하는 좀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백리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무릎이 과도하게 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무릎이 과도하게 펴졌다는 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만 따지면 무릎을 피는 근육이 과하게 일하니까 백리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무릎을 피는 근육이 누구예요? 앞에 대퇴사두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이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반대되는 거. 대퇴사두근의 반대 누구예요? 햄스트링이죠. 그럼 햄스트링 강화하면 끝. 그쵸. 그러면은 너무 간단한 게 백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백리가 사실상 이 인터넷에서 선생님들 찾아봤을 때 요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요런 거는 잊어버리세요. 여기 지금 뭐 제뉴 바름이 오다리를 말하는 거고 제뉴 발굼이 X다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제뉴 뭐 러커바툼이라고 하나요? 레큐바툼이라고 하나요? 저도 영어는 약해서요. 이게 또 영어도 아니죠? 근데 요런 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뭔가 자료에 이렇게 나오니까 뺨니들은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 되고 고관절이 골반 양쪽 골반은 안으로 말려 있고 티비아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무릎이 펴져 가지고 백리가 되는구나라고 오케이 했는데 왜 이게 안 돼요? 실제로 회원님들 보면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해진 거에는 백리가 이렇다고 나오는데 아닐까라는 의문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고 참고는 하시되 이게 무조건 100%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오다리, X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혼란스럽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 몸이 사실은 백리가 있으신 분은 더 좋아요. 저는 사실 백리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백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초반엔 안 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하댔잖아요. 그러니까 백리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본인이 공부해보시면 여기에 맞지 않는 백리 혹시 갖고 있으신 분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회원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었을 때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되 여기에 자꾸 지식을 끼워 맞추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백리라는 거는 무릎이 많이 젖혀졌다는 아까 얘기했대로 펴졌다는 얘기죠. 무릎이 많이 펴졌다는 건 이 저번 시간에 질문 제가 대답해드리고 한다는데 오늘 수업이랑 이어져서 그거랑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대체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체형에서 발견되는데 혹시 몸무게랑 연관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그냥 우리가 백니 같은 경우는 이제 옆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쵸? 정면에서는 백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심하지 않으시면 어렵듯이. 그래서 옆모습으로 봤을 때 백니가 있다는 건 무릎이 이렇게 빠졌다는 건데, 고관절의 모양을, 고관절이 무릎 관절을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딱 그냥 일반적으로 서 있는 모양만 보세요. 옆에 거 보지 마시고 노말만 봐보세요. 노말만 딱 봤을 때 위에 몸통까지 다 얹어져 있으면 사실 이 무릎 앞쪽으로 몸통까지 이렇게 있는 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몸통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점점 밀려 나가겠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 게,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도 사실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대도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인바디, 제가 저번에 인바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인바디 같은 거 재시면 근육량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몸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저번에 운동만 하면 근육이 생기시는 분, 아니면 근육 돼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몸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근육도 그만큼 많이 있어야 돼요. 몸을 세우고 걷고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분이 운동을 막 하시면서 생긴 근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버티는 근육이지 사실 건강하게 막 운동을 하는, 저번에 얘기했던 왜 컨센트릭, 이센트릭이 잘 되는 근육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떨어지는 애를 잡기 위해서 일하는 근육은 조금 다르겠죠, 성질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릎 관절 자체가 요렇게 그냥 동그라미 두 개가 힌지 관절이잖아요, 무릎 관절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얹어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인대, 안에, 우리 십자인대, 파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안에를 인대가 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대가 잡고 있고, 이 무릎을 예를 들면 옆에, 앞에 그렇게 막 인대가 잡고 있고 근육이 잡고 있는데, 위에 무릎 위로 몸통이 너무 무거우면 계속 앞으로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백니가 되실 확률이 높죠. 거기다가 오늘 백니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발에 있어서도요. 발에 그 아치가 우리 몸무게에서 떨어지는 애는 티비아, 종아리뼈 있죠? 종아리뼈에서 발 안쪽의 아치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비골뼈, 옆에 비골뼈로는 바깥의 아치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몸무게는 대부분 티비아로 80%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은 X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쪽, 티비아 쪽 몸무게를 많이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측 아치 쪽으로 계속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상면, 옆에서 봤을 때는 백니처럼 무릎 관절이 못 버텨주니까 백니가 되실 확률이 높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정면에서 봤을 때는 X다리가 되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이 무거운 체중을 못 잡아주는 거죠. 무릎 관절이랑 발목 관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답이 된다면, 사실상 요렇게 요거는 오늘 내용은 아니고요. 티비아. 우리 무릎이라는 애가 사실은 무릎을 피는 근육이 아까 전에 얘기한 대퇴사두근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퇴사두근이 무릎을 피지만, 그러면 늘 내가 무릎을 피고 서 있으면 대퇴사두근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스크류홈 락킹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이 무릎은 사실상 너무 지나치게 과신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딸깍 잠가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딸깍 잠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병 같은 거 딸 때도 이렇게 반대로 따듯이, 그래서 무릎이 펴질 때는요, 경골은 티비아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다시 위에 이 허벅지 뼈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둘이 반대의 움직임으로 딸깍 잠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과신전을 막기 위한 건데, 그러면 과신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백니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스크리움 기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분에 백니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무릎의 인대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망가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쪽이 늘어나고 한쪽이 뭐 예를 들면 짧아지거나 아니면 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과신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무릎을 잡는, 그러니까 무릎뿐만이 아니고 인대는 기능상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드는 성질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속화되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바퀴 두 개처럼 이 무릎 관절은 힌지 관절이지만 허벅지 뼈가 동그란 요 바퀴처럼 생겨서 티비아 종아리뼈 위에서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굴러가는 거를 잡아주는 게 이 스크류홈 메커니즘인데 스크류홈 기전인데 얘가 무너졌기 때문에 쟤는 계속 돌려고 하겠죠. 저렇게 딸깍 그냥 잠그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릎이 비틀어짐이 더 심하게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무릎과 또 허벅지에 반대되는 힘이 과도해지면 비틀림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백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도 다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엘보 하이퍼처럼 그렇기 때문에 백리 있으신 분들은 사실 늘 신경 써야 돼요. 하이퍼 팔 되신 분,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체형은요, 관절 자체가 유연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뻣뻣한 좀 체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체형은 이제 관절을 늘리는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필요하죠. 근데 관절이 지나치게 태어날 때부터 유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절을 너무 무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퍼 있으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더 힘들어요. 상체 힘쓰실 때. 그래서 그냥 사실은 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봤어요. 그냥 해도 된다. 오히려 얘를 안 쓰려고 하면 그게 뭐 더 위험하다라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이퍼 돼서 미는 거는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힘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힘을 쓰는 방향이.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안 쓰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도 하이퍼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밀지 않는 걸 내가 인지해야 돼요. 그렇다고 가끔 푸덕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있어요. 일부러 약간 구부리라.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무릎을 과도하게 피는 건 내가 힘의 방향이, 에너지 방향이 틀리다는 건데, 그거를 구부리는 힘을 써서 다시 잡는다는 건 잘못됐죠. 신경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운동적인 처방에 있어서 과도하게 피고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일부러 구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피는 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바르게 피는 지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근육이 잘못됐다고 해서 반대 근육으로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 근육 운동 안 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몸을 그렇게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다 생활 습관이며 운동 습관이며 모든 것들인데 반대 운동을 해준다고 그게 잡히면 반대 운동 안 하면 또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물론 초반에는 그렇게 배우고 우리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있지만 반대 운동을 자꾸 물어보시는 것보다 바른 거를 이 사람이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하이퍼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하이퍼 됐으니까 햄스트링 운동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이분이 바르게 다리를 뻗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분은 하이퍼기 때문에 무릎을 접는 힘만 쓰게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무릎 과신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여기 이 앞에 네모는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왠지 골반 모양이랑 뼈 모양 있는 것보다 이렇게 테트리스 같이 블럭이 있는 게 더 보기가 쉬워서 이렇게 똑같은 건데 만들어놨어요. 일단 처음에 노말은 골반도 딱 서 있고요. 밑에 허벅지 뼈도 바로 서 있고 그 밑에 종아리 뼈도 바로 서 있고 발바닥도 바로 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회원님들이 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체형을 공부하면서 얻은 약간의 결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서 있는 걸 제대로 못해요. 그렇고
우리는 늘 서 있고 걸어야 되는데 이 기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체형이 망가진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를 운동적으로 잡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적인 약한 근육을 강화시켜도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는 걸 모른다면 사실상 그분은 뭐 운동을 하는 동안만 괜찮아지실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생님들도 서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힘을 자꾸 느껴보셔야 되고 발가락을 움켜잡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발은 밀면서 서 있어야 돼요. 땅을 움켜잡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움켜잡고 서 있어야 된다면 내가 뭔가 무너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셨을 때 이렇게 노말에서 골반이 앞으로 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골반이 앞으로 안테리어 틸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안테리어 틸트가 됐을 때 골반만 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래 노말에서 골반이 똑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허벅지뼈도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골반이 기울므로 인해서 고관절이 접히지 않고 허벅지뼈가 원래 뒤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골반을 세워서 허벅지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냥 골반은 그 자리에 둔 채로 허벅지뼈를 끌고 와서 바로 서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로 빠진 허벅지뼈를 끌고 오는 근육이 바로 대퇴사두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핑크색 줄 모양 보이시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얘가 뒤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빠진 허벅지뼈의 무릎이랑 가까운, 그러니까 몸에서 먼 쪽 허벅지뼈를 끌고 오는 힘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파텔라, 무릎뼈에 붙은 이 대퇴사두근이 늘 과도하게 오버유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과하게 일을 해야 돼요. 왜냐? 뒤로 빠진 이 허벅지뼈를 끌고 와야 돼서. 그러면 골반을 세우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골반을 안 세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고관절이 접혀 있죠.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로 사시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리고 고관절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 펠빅이 안테리어 틸트 돼 있는 상태에서 쿼드라이셉스, 이 대퇴사두근이 늘 일을 해서 뒤로 나간 이 허벅지뼈를 끌어당겨주고 있어서 일자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벅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도 앞벅지가 발달을 해 있어요. 이분은. 왜? 요 모양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요. 그쵸? 알고 나면 되게 재밌죠. 골반만 세우면 그만인 것을 골반을 그 자리에 놓고 허벅지를 끌어당기느라고 앞벅지를 이렇게 발달시키는 거고 질문 주신 것처럼 무릎에서 하이퍼 익스텐션이면 대퇴가 과하게 발달된다는데 궁금해요. 요게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요런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여기 네모 보시면 이렇게 골반이 딱딱 기울었어요. 그러면 골반 따라 허벅지뼈 이렇게 뒤로 나가고 이 나간 허벅지뼈를 끌고 오기 위해서 대퇴사두근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펠빅 안테리어 틸트된 이 하이퍼 익스텐션의 첫 번째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이제 이분은 앞벅지만 발달돼 있고 고관절은 접혀 있고 고관절이 접혀 있으니까 아랫배는 이렇게 하면 상체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체를 배를 이렇게 늘려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랫배가 나온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안 섰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른 자세라고 아니까 이게 고관절이 접혀 있다고는 상상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제대로 안 피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바로 서 있을 때 내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ASIS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골반 앞쪽에 튀어나온 뼈가 허벅지 뼈하고 멀어져야 돼요. 허벅지 뼈하고 가까운 상태에서 몸을 세웠다는 건 허리를 과도하게 쓰셨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렇게 간단한데 이게 끝이 아니겠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아까 그대로 있어요. 아까 그대로 해서 이제 앞벅지가 끌어당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티비아가 종아리뼈가 가만히 있느냐? 종아리뼈 가만 안 있겠죠. 종아리뼈도 대퇴 골두 따라서 뒤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로 나갔으니까 이 종아리뼈를
다시 끌고 와야겠죠. 이 발이랑 똑같은 곳에 놔야지 내가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시냐면 앞벅지 발달 추가에다가 비복근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파란색 줄이 비복근 딱 라인이죠. 얘가 이렇게 빠진 얘를 발에다 갖다 붙이려면 누가 이래야 돼요? 비복근이 딱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펠빅 안테리어 틸트 돼서 고관절 굴곡돼 있어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게 심해지면 고관절이 굴곡이 구축될 수도 있어요. 인대 같은 애들이 잘 늘어나주지 않고 계속 저 상태가 맞다고 생각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앞벅지 오버유즈 발달에다가 또 여기에 비복근 추가 발달인 거예요. 거기다가 보시면 이 밑에 네모칸 보면 얘가 발이잖아요. 발이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종아리가 여기가 있으니까 발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플랜터 플렉션처럼 보여요. 발목이. 그래서 발목이 뒤로 빠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 제가 요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지식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캡처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자, 이런 분들은 그래서 특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종아리 비복근이 발달을 해서 과도하게 빠져 보여요. 그리고 발목 보시면 발목이 많이 펴져 보이죠. 발목 뒤로 빠져 보이시는 거예요. 과도하게 앞벅지 발달되어 있고요. 이 골반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분의 둔근도 많이 발달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로도시스, 카이포 로도시스나 아니면 로도시스 체형에서 이런 이 뺑니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플랜터 플렉션 잘하죠. 근데 뭐 못하겠어요. 돌시 플렉션을 잘 못하겠죠. 돌시 플렉션 잘 못하면서 앞에 허벅지 힘으로 그 돌시 플렉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몸통을 딱 세워서 쓰는 힘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힘의 방향 자체도 무릎을 뒤쪽으로 과도하게 밀면서 쓰실 확률이 높아요. 우리 왜 이렇게 무릎 뒤로 쫙 뻗으면서 딱 서보시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잘못된 거 흉내내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보세요. 그러면 종아리 뒤쪽이 쭉 밀리면서 그 뒤쪽이 늘어나는 힘을 느끼면서 딱 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릎 뒤쪽에 이런 식으로 십자인대에다가 무릎 뒤쪽에는 요 근육도 슬왁은 맞나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얘하고 이런 식으로 인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인대도 계속 밀고 숨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거기다가 이 퍼플리테우스라는 요 근육이 무릎을 접고 필 때 얘가 거기에서 딱딱 잘 일을 해줘야지 얘들이 잘 접어졌다 잘 펴지는데 이미 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을 하기 좋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복근이 발달하기 때문에 알이 많아 보여요. 같은 그 백니어도 비복근의 알이 많이 발달한 케이스가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요런 것도 올려주셨어요. 한마디로 다리 근육, 그 종아리 근육 과도하게 발달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뭘 해야 되느냐? 종아리를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백니 뭐 교정에 뭐 햄스트링 강화하고 이거보다 더 1번이 뭐겠어요. 이분 골반을 세우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골반을 세우고 바로 쓰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관절을 피고 제대로 쓰는 거, 엉덩이가 힘을 제대로 쓰는 거. 이 분의 둔근은 아까 얘기했듯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하체 근육이 울룩불룩 발달하죠. 앞벅지 그리고 뒤에 딱 비복근 딱 엉덩이 땅 그러니까 땅땅땅 근데 신전근 패턴에서 잘못됐죠. 뭐가 들어가야 된대요? 원래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자미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신전근 패턴을 제대로 못 쓰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근육들이 오버유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 아찌뽕님께서 말씀하신 둔근 운동이나 스트레치하며 엉덩이 힘 잘 못 느끼고 종아리만 아파하시는 분들이 뺑니 있는데 이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 그쵸? 요 케이스들이 되는 거면
자, 여기서만 끝이 아니죠. 나 이 백리 아닌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쵸? 두 번째 백리가 갑니다, 또. 두 번째 백리는 뭐냐? 아까처럼 골반이 똑같이 안테리어 펠빅이 틸트가 됐어요. 여기에서 틸트가 됐는데 아까는 이렇게 다 종아리까지 나가서 비복근이 막아줬잖아요. 근데 요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냐면 똑같이 이분들도 앞벅지까지는 발달해요. 이 나간 허벅지뼈를 끌고 오기 위해서.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뒤로 빠져나간 비복근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비복근이 제 역할을 잘 못할 때 이제 솔레우스를 써서 가자미근을 써서 또 이 빠져나간 발목을 끌어당기고 가자미근과 연합시켜서 이 뒤에 위쪽에 있는 티비아를 종아리뼈를 앞으로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정경골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경골근도 많이 일하고요. 솔레우스도 가자미도 많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얘기하면 참 마음은 아프지만 무다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끼리 다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발목이 굉장히 두껍고요. 왜냐하면 일단 솔레우스가 과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앞벅지가 발달을 했지만 윗분들과의 차이점이 약간 뭐냐면 윗분보다 둔근은 그렇게 많이 오버유즈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똑같이 허벅지까지는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위에 분들하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이렇게 허벅지 빠져나갔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여기 이 네모칸으로만 봤을 때 여기에 딱딱 맞춰서 테트리스처럼 딱 끼워 맞추려면 발등이 올라가줘야 여기가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분들이랑 반대인 거예요. 이분들은 오히려 돌시플렉션이 힘들어진 맞죠?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플랜타가 힘들어져요. 플랜타 플렉션이. 그래서 발목을 플랜타 플렉션을 잘 못하니까 발목 위치가 이미 여기 와 있으니까 플랜타를 못하니까 발가락으로 자꾸 플랜타 플렉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플랜타 플렉션을 발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발가락으로 움켜잡듯이 플랜타 플렉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솔레우스도 일하고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정경골근도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아리뼈를 앞뒤로 막 꽝 잡아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분들도 하체 근육이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체 근육 발달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전방경사, 꼭 전방경사만이 아니고 고관절이 굴곡구축돼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저번에 X다리처럼 보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X다리 형태를 많이 보여요. 그래서 X다리 분들이 대부분 발목이 두꺼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이 두꺼운 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분들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죠. 비복근이 발달했느냐, 솔레우스가 발달했느냐예요. 자, 여기에 또 해당되는 게 딱 있으시죠.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 분들은 이렇게 종아리가 약간 뒤로 밀린 느낌이지만 이분들은 밀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밀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분들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약간 달라요, 결이. 그쵸? 첫 번째 분들은 앞벅지 발달 뒤에 종아리가 알발달이면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종아리 근육들이 다 발달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되게 두꺼워 보이죠. 봤을 때. 그리고 보시면 위에 분도 그렇고요. 밑에 분도 봐보세요. 골반 앞쪽, 바지 앞쪽 보시면 골반이 다 이미 안테리어 틸트 돼 있는 자리에 가 있어요. 그쵸? 제가 아까 여기 그림 보면 안테리어 틸트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걸 해결을 안 하고 놔두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두 케이스 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려면 틸트된 골반을 세워 올려야 돼요. 잡아 올려주셔야 돼요. 이 골반이 계속 이 자리에 있는 한은 하체 근육을 아무리 풀고 괴롭히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제대로 세워서 쓰는 법. 그래서 두 케이스 전부 다 임프린트를 잘 못해요. 근데 임프린트를 그러니까 힘으로 하려고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임프린트는 정말 복행근의 힘으로 그리고 복사근의 연합으로 살짝 눌러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힘으로 꽉 누르려고만 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릿지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은 골반을 들어 올리려고 하지 이 골반을
기울이는 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당기고 있고 고관절의 인대도 사실은 굉장히 구축돼 있을 확률이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분들은 보시면 요 발목 쪽을 보시면 땅을 디딜 때 어디부터 닿겠어요? 여기 앞쪽부터 닿겠죠. 바닥에 딱 땅을 디딜 때. 그러면 두 번째 분들은 땅을 디딜 때 어디부터 딛겠어요? 여기 뒤쪽부터 디뎌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보면, 발목이 두껍고 발목 관절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발목 뒤에서 봤을 때 뒤꿈치뼈가 굉장히 많이 눌려져 있는 느낌,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발목 자체가 되게 두껍죠. 뒤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분들은 거의 뒤꿈치가 먼저 땅에 빵 닿으면서 그 충격을 뒤꿈치가 굉장히 많이 흡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똑같이 골반부터 세우는 것도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비복근도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못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비복근 운동을 할 때 이분들은 이 솔레우스가 강하기 때문에 솔레우스로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가자미근으로. 그래서 이분들 그러면 무릎을 펴고 플랜타 플렉션 하면 되겠네? 그러면 또 뭘 써요? 이 쿼드를 또 쓰시는 거예요. 앞벅지를 쓰면서 또 플랜타 플렉션을 발가락 움켜잡으면서 발바닥 힘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움켜잡는 힘으로 뭔가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플랜타 플렉션을 할 때도 발가락바 5개, 메타타슬 헤드가 힘을 쓰지만 결국 뭐예요? 뒤꿈치를 힐업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얘를 앞으로 밀면서 힘을 쓰려고 하면 움켜잡는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의 힘으로 뭔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셔도 안 돼요. 발가락은 자기 역할, 저번에 얘기했듯이 자기 역할 할 때만 일을 하는 거지 발가락으로 모든 걸 많이 하면 당연히 좋지 않죠. 종아리 근육이 사실상 제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 위에 분들 다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행을 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보행을 할 때마다 잘 근육들이 효율적으로 차주는 역할을 못하겠죠. 뒤에 종아리 근육들이 대부분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추진하는 힘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힘이 마지막에 또 누가 써요? 발바닥 근육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발바닥 근육도 과도하게 쓰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추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제대로 서고 제대로 걷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몸이 계속 앞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 뒤로 세워놓는 거예요. 사실상 보시면 지금 요거는 첫 번째 케이스의 분이시지만 첫 번째 케이스의 이 두 번째 사진분 있죠. 두 번째 사진분 보기에는 골반 바로 뉴트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 기울어진 골반을 뒤로 끌어다가 놓으신 거예요. 지금 위에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특징이 위에서 무너져요. 다시 한번 정렬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자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을 써서 제대로 근육들, 신전근 연합을 딱 써서 서 있고 그리고 바로 선 상태에서 가운데 통조림 딱 잡고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골반만 뉴트럴만 딱딱딱 맞추면 끌고 가서 거기다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 그래서 두 번째 분 외에 다른 분들 보시면 골반이 앞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게 바지를 입었는데도 살짝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골반을 이 상태에 두고 바로 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체를 쓰게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솔레우스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요. 막 솔레우스 케이스, GCM 케이스 이런 식으로 솔레우스가 저번에 어떤 분이 영어 쓰지 말라고 하셔서 자 가자미근 케이스 그리고 얘는 지금 비복근 케이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요. 책에 나온 대로랑 다르죠. 근데 보시면 이 케이스가 아까 그렇게 내외전 돼서 골반 말린 케이스보다 더 회원님들한테 딱 보이는 케이스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꾸 책에 나온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둘은 그래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골반이 앞으로 틸트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백니들이라면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